요즘 세상 참 빠르죠. 버스도 빠르고 음식 주문도 빠르고 계산도 빠르고 사람들 말투까지 점점 빨라졌어요. 예전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 목소리가 먼저 들렸죠. 어서 오세요. 그 한마디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르죠. 사람보다 기계가 먼저 손님을 맞이합니다. 화면을 누르고 메뉴를 고르고 카드를 넣고 영수증을 받고 젊은 사람들에겐 별일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작은 화면 하나가 꽤 높은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동네 무인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커피 한 잔 사는 일이었지만 또 누군가에겐 괜히 작아질 뻔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날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한 70대 알바생의 조용한 한마디를 통해 우리가 뭘 잊고 살았는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카페는 동네 아파트 상가 1층에 있었어요. 크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테이블은 몇 개 안 됐고 창가 쪽으로 작은 자리 둘, 안쪽엔 벽을 따라 긴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죠. 이름은 하루 쉼표. 무인 카페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사람이 없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전 시간엔 매장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조금 도와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72 박순자 씨였어요. 사람들은 다들 순자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손님들도 좀 어색해했죠. 무인 카페인데 직원이 있네요. 연세가 있으신데 기계 다루기 괜찮으실까? 이런 눈빛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누가 보기에도 참 성실한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출근해서 테이블을 닦고 컵을 채우고 바닥을 쓸고 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손님들이 불편한 건 없는지 살펴봤죠. 커피는 기계가 내렸지만 그 가게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순자 씨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있는 시간엔 손님들도 조금 덜 날카로웠고 매장도 더 정돈돼 있었고 카페 안 공기도 조금은 따뜻했어요. 순자 씨는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곳은 사람 냄새가 좀 나야 해요.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하늘이 잔뜩 흐려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이었죠. 오전 손님들이 한 번 빠지고 카페가 잠깐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순자 씨는 창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연세는 80 안팎으로 보였고 회색 점퍼에 작은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죠. 한 손엔 낡은 지갑, 다른 손엔 병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키오스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엔 메뉴가 가득 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캐모마일, 자몽차, 디카페인. 할머니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을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렸어요. 혼잣말처럼 작게 말씀하셨죠. 따뜻한 커피가 어디 있지?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가갈까 조금 기다릴까 망설였습니다. 바로 도와드리면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다가가면 오히려 더 민망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딸랑. 이번엔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였어요. 검은 코트에 한 손엔 휴대폰, 귀엔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그는 들어오자마자 자연스럽게 키오스크 뒤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주문을 못하고 계셨고 남자는 처음엔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10초, 20초, 30초가 지나자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한숨도 작지 않았어요. 할머니 어깨가 살짝 움츠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금방 할게요. 그런데 긴장해서였을까요? 화면을 잘못 눌러 처음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결국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하나 주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카페 안 공기가 순간 탁 멈췄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고개를 들었죠.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자 남자가 조금 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뒤에 사람 기다리는 거 안 보이세요? 이런 거 어려우시면 직원 있는데 가셔야죠. 그 말에 할머니 손이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쥐고 있던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동전 몇 개가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할머니는 급히 허리를 숙이려 했지만 무릎이 불편한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순자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먼저 남자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동전을 하나씩 담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 카드까지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죠.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순자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커피는 도망 안 가요. 그 말을 들은 몇몇 손님들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가 말했죠. 아주머니 죄송한데요. 저도 시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리면 뒤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때서야 순자 씨가 젊은 남자 쪽을 바라봤어요. 화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웃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손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남자가 툭 대답했죠. 네. 바쁘니까 이러죠. 순자 씨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잠시 뒤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손님은 주문이 늦어져서 답답하셨고 이 어머니는 세상이 너무 빨라져서 무서우셨을 거예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몰아붙이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말이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순자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젊은 분들은 기계를 빨리 배우시죠. 그건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미처 못 배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카페 안이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물이 끓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남자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순자 씨는 다시 할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커피 드시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속이 좀 쓰려서 따뜻한 걸 마시고 싶었어요. 그럼 라떼로 드릴까요? 우유가 들어가서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순자 씨는 할머니 대신 전부 다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서 천천히 알려드렸죠. 여기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할머니가 화면을 눌렀습니다.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이제 카드는 여기 아래쪽에 넣으시면 돼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카드를 넣었습니다. 잠시 뒤, 삑. 결제가 완료됐다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얼굴이 그제야 조금 풀어졌습니다. 됐어요? 순자 씨가 환하게 웃었죠. 네,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내가 이런 걸 잘 못해서 자식들도 바쁘고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처음이면 누구나 서툴죠. 기계도 그렇고 나이 드는 것도 그렇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사실 순자 씨도 처음부터 이런 기계를 잘 다뤘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 무인 카페에서 일하게 됐을 때 집에 가서 혼자 끙끙댄 적도 많았습니다. 면접 볼 때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하고 웃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화면은 자꾸 바뀌고 메뉴 이름은 낯설고 손님들은 빠르고 실수하면 괜히 더 긴장되고 아메리카노는 익숙했지만 디카페인은 뭔지 샷 추가는 뭔지 시럽을 빼는 건 어디서 누르는지 처음엔 하나하나가 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첫날엔 손님 한 분이 디카페인 라떼를 주문하다가 기계가 멈춘 적이 있었어요. 순자 씨는 당황해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뒤에 서 있던 누군가가 작게 이렇게 말했죠. 연세 있는 분이 이런 데서 일하니까 그렇지. 작게 한 말이었지만 순자 씨 귀엔 참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집에서 종이에 메뉴를 적었어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 라떼, 캐모마일, 자몽차, 디카페인, 그리고 자기식으로 옆에 뜻도 적어놨습니다. 그냥 커피, 우유 커피, 향 있는 커피, 꽃차, 과일차, 잠 덜 오는 커피. 누가 보면 웃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순자 씨에겐 그게 참 절실한 공부였습니다. 손님 없는 시간마다 키오스크 앞에 서서 혼자 몇 번이고 눌러봤다고 해요. 실수해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면 다시 처음부터 결제 화면까지 갔다가 취소하고 다시 하루에도 수십 번씩이요. 그런데 진짜 무서웠던 건 기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한숨이었다고 해요. 이것도 몰라요? 빨리 좀 해주세요. 아, 답답하네. 그런 말들이 사람을 작아지게 만든다는 걸 순자 씨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던 할머니를 보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몇 달 전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서 있었으니까요. 잠시 뒤 따뜻한 라떼가 나왔습니다. 컵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순자 씨가 뚜껑을 잘 닫아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컵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까지도 젊은 남자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재촉하진 않았어요. 이어폰도 어느새 빼고 있었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손님, 이제 주문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앞으로 나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주 빠르게 주문했습니다. 몇 번 누르고 결제하고 끝. 10초도 안 걸렸어요. 기계는 원래 빨랐습니다. 문제는 사람 마음이었죠. 남자는 커피를 받은 뒤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있던 할머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까는 제가 말이 심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진 못했어요. 제가 좀 급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그를 한참 보다가 작게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지요. 참 이상하죠. 화를 내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이 더 사람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던 순자 씨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사과는 빠를수록 좋고 사람은 좀 늦어도 괜찮은데. 남자는 그 말을 들었는지 순자 씨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순자 씨는 그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그날의 참교육은 누군가를 망신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혼내서 눌러버리는 일도 아니었죠. 그냥
한 사람이 자기 말을 돌아보게 만든 일,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카페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키오스크 옆에 손글씨 안내문이 붙었어요. 순자 씨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조금 투박했지만 크고 또렷했죠. 천천히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아래엔 짧은 설명도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료는 핫을 눌러주세요. 카드는 아래쪽에 넣어주세요. 어려우시면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사장은 처음엔 웃었어요. 이모님, 글씨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러자 순자 씨가 말했죠. 글씨는 좀 커야죠. 작은 글씨는 젊은 사람들한테만 친절해요. 그 말을 듣고 사장도 한참 웃다가 결국 정식으로 큰 안내판을 만들어 옆에 붙여뒀습니다. 그 뒤로 어르신 손님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여기 주문하기 쉽다면서요? 친구가 여기 친절하다고 해서 왔어요. 나도 한번 해보려고요. 순자 씨는 그때마다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옆에서 말했죠. 네,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이번엔 카드 넣어보실까요? 아주 잘하셨네요. 어르신들이 커피를 받아들고 가장 자주 하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나도 했네. 그 말이 참 오래 남습니다. 커피를 샀다는 기쁨보다 아직 세상하고 연결돼 있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져서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뭔가를 해냈을 때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건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며칠 뒤 그 젊은 남자가 다시 카페에 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급해 보이지도 않았고 이어폰도 끼고 있지 않았죠. 그는 커피를 주문한 뒤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순자 씨가 웃었어요. 그럼요. 기억하죠. 남자가 조금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려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키오스크를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저는 늘 답답해서 그냥 제가 대신 해버렸거든요.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도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배울 기회도 뺏은 걸 수 있겠더라고요. 순자 씨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또 말했어요. 그날 제가 그 할머니께 했던 말이 사실은 제 어머니한테도 마음속으로 하던 말 같아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순자 씨가 부드럽게 말했죠. 부끄러운 줄 알면 이미 많이 배우신 거예요. 남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와도 될까요? 이번엔 제가 옆에서 기다려 드리려고요. 순자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요. 제가 옆에서 박수 쳐드릴게요. 그 주 토요일, 남자는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유, 나는 못해. 내가 해. 예전 같았으면 남자가 바로 대신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엄마, 천천히 해봐. 틀려도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전과는 참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을 눌렀고, 한 번 잘못 눌렀고, 다시 눌렀고, 결제 화면에서 카드를 반대로 넣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자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옆에서 말했죠. 처음엔 다 그래요. 기계도 사람 손을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삑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됐다. 남자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 씨도 함께 박수를 쳤고요. 축하드려요. 오늘 커피는 어머니가 직접 사신 커피네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이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내가 샀네. 그 모습을 보던 순자 씨는 문득 오래전 자기 어머니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순자 씨 어머니도 평생 그를 잘 잊지 못하셨어요. 버스를 탈 때도 은행에 갈 때도 누군가에게 물어야 할 때가 많았죠. 그 어린 시절 순자 씨도 가끔 짜증을 냈다고 해요. 엄마, 그것도 몰라. 그 말이 세월을 돌아 언젠가 자기 가슴에 꽂힐 줄은 그땐 몰랐겠죠. 사람은 누구나 어릴 때는 부모의 느림을 답답해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세상의 빠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 그 자리에 내가 설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마감 준비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컵을 채우고 의자를 밀어넣고 불을 하나씩 정리했죠. 창밖엔 어느새 어둠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어요. 휴대폰을 보며 걷는 사람, 누군가와 통화하는 사람,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뛰는 사람. 세상은 내일도 빠를 겁니다. 기계는 더 똑똑해질 거고, 주문은 더 간단해질 거고, 사람 없이 돌아가는 곳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순자 씨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사람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올수록 사람다운 마음은 더 필요해지는 것 같다고요. 누군가 느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게으른 건 아니죠. 기계를 잘 못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글씨를 한참 들여다본다고 해서 민폐인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도 한때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새벽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가게 문을 열고 비 오는 날에도 출근하고 아픈 몸으로도 가족을 챙기며 평생을 살아왔을지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삶을 그 사람은 이미 지나온 겁니다. 그 긴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 작은 화면 앞에서 잠깐 멈춰 섰을 뿐이에요. 그 순간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기다림이고 한숨이 아니라 안내이고 무시가 아니라 존중이겠죠. 순자 씨는 키오스크 옆 안내문을 한 번 더 눌러 붙였습니다. 천천히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참 묘한 말이에요. 그건 꼭 어르신들에게만 하는 말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처럼 들렸어요. 천천히 살아도 괜찮고, 조금 늦게 배워도 괜찮고, 처음 해보는 일에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사실은 누구에게나 처음이니까요. 연습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님도 처음 늙어보는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 처음 늙어갈 겁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의 느림을 보게 된다면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부모님이 키오스크 앞에서 망설이시면 답답해하기보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천천히 해도 돼요. 길을 묻는 어르신을 만나면 귀찮아하기보다 어디까지 가세요? 한마디 먼저 건네보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말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날이 왔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날 무인 카페에서 있었던 일은 아주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크게 혼난 일도 아니었고 요란한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를 배웠습니다. 진짜 참교육이라는 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잊고 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느리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도 없고요. 서툴다고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계신 부모님도, 길에서 만나는 어르신도, 그리고 언젠가의 우리 자신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만큼은
끝까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부모님께 짧은 안부 한번 건네보세요. 엄마, 요즘 불편한 거 없어? 아버지,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커피 한 잔보다 더 따뜻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앞에서 어려워하실 때 나도 모르게 조급해졌던 적은 없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